그럼 이제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9% 약세 마감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요. 어제 미국장의 영향으로 이제 코스피 쪽은 조금 이제 조정 성격이었는데요. 거래대금 8.7조로 높은 수준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조금 100여 종목 이상 많았던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강세였죠. 0.59% 상승에 784포인트, 거의 이제 800포인트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중요하겠죠. 거래대금이 9.7조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강세 패턴과 주도 업종이 계속 추세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100종목 이상 많았는데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특정 섹터군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섹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업종 중심의 강세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오늘 수급 자체도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1,400억, 1,500억대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 3,8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서 9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6,8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48조 수준으로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조금씩 늘어서 16조 4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장 조정에 약세 출발하는 아시아 증시가 오늘 그래도 플러스 양봉으로 돌려세웠어요. 니케이 증시도 양봉 보합으로 돌려세웠고, 홍콩도 양봉 1.5% 상승, 대만도 그래도 양봉 돌려세우는 형태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상해 증시 1% 상승으로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들이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낮게 출발하더라도 양봉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장중에는 플러스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시아권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일자별로 이제 보시면 코스피 쪽입니다. 쭉쭉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만 지금 따지더라도 1월 2일자부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8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9천억에 달하는 수준의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양시장 합쳐가지고 9천억, 뭐 거의 1조 가까이, 그 10조 가까이 이제 순매수하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업종과 종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의미 있는데요. 장기 평선인 요 241선에서 매물이 이제 지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돌파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올라갔다가 또 저항을 받고 했지만, 또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걸 소화해내면서 장기 평선 위에서 양봉으로 지금 장중에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는 매물보다 매수하는 어떤 수급 힘이 더 강력하다는 건데요. 앞서 보시면 여기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으니까 뭡니까? 음봉이 많죠. 여기서도 음봉이 많죠. 이제 나오는 매도 물량에 매수 수급의 힘이 진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제 내리꽂은 건데, 여기서는 지금 양봉의 출현이 많고, 더군다나 매물이 가장 압박이 큰 이 장기 매물대 부근에서 양봉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개된다는 것은 들어오는 수급 자체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고, 그만큼 더 이제 용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거래금을 늘리는 거는 그 소화하는 어떤 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여기 올라오는, 가파르게 각도 세우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폭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거래대금이 한 6조 정도 내외 정도가 평균적이었는데, 최근엔 거의 8조, 9조 정도가 평균적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센 수급들이, 큰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개인들은 거의 물려있는 상태고, 큰 손들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 지금 2차전지 업종이고, 2차전지 업종은 여기도 보시겠지만, 뭐 많이 이제 익히 익숙하실 겁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 전개됐고, 장기 평선 뚫어냈고, 최종적인 481선 장기 평선 뚫어 올리면서 장대 양봉의 출현이 오늘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환기되고, 오늘은 나노 신소재 이제
어제 제가 강조드렸죠. 테슬라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전고점 부근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돌파시키니까 결국 이제 단기 수급까지 붙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려 세우는 형태.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려는 어떤 이제 심리가 커지는데 반대로 이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추세적인 상승으로 나아가는 어떤 역사적 신고가의 패턴을 보여줬고요. 결국은 이제 위로 매물이 없잖아요. 보시면 그만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나노 신소재 다음 또 이제 신고가를 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뭐 2차전지 쪽에서 뭐 장비 회사들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력 태양을 비롯해서 이제 수소까지 유럽의 이제 IRA 법안이 또 이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CS 윈드 같은 기업 5% 상승, 장기 평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이제 양봉 형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산 퓨어셀 같은 이제 수소 쪽의 또 대표 종목이 8% 강세, 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패턴이 점진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도 이제 탄소 이제 소재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제 수소 쪽에 쓰이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미래 이제 소재라고 불리죠. 우주항공이나. 그래서 이 종목도 보합이긴 하지만 강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LG에너솔루션이 0.7%, 삼성 SDI, 또 LG화학, 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또 포스코 홀딩스,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에 묶여있는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고요. LG전자는 오늘 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퀄컴, 이제 반도체 기업 퀄컴과 자율주행 ADAS 분야 장기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기관 매수세가 폭증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LG전자가 그 사업 구조가 탈바꿈되는 가운데서 이 탈바꿈되는 그 성장 사업 부문에 뭔가 모멘텀들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컸고요. 그런 부분에서 퀄컴 그리고 이제 향후에 또 애플과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퀄컴과 같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퀄컴이 지금 힘을 쏟는 분야가 자율주행 분야죠. 예, 이 모바일에 이제 큰 성장을 이뤘던 퀄컴이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신사업으로 육성해 왔다는 측면에서 지난해는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처음 선보이면서 결국 이제 전장업체 LG전자 같은 기업과 이제 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2035년에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1,300조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평균 40% 성장률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첨단 통합 반도체와 전장 업체 협력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2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탑재되지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에서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겠습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 엄청 많죠. LG전자가 전장 쪽으로만 80조 원 넘게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뭐 100조 원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LG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밸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퀄컴과의 이제 협력은 결국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계약을 맺었다, 얼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선두 그룹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반도체 협력을 다지게 되면 이 통합 이제 칩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이 같이 이제 수주를 받던지 같이 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적인 이제 칩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성장하는 ADAS, 자율주행 산업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간의 협력은 미래 필수적이다. 퀄컴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에게 비교할 수 없는 자동차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LG전자의 제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기평선 뚫고 올라오는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가장 강한 축에 속하는 어떤 상승 흐름을 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역시나 강했는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더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쇼커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 다음 공매도 쇼커버의 종목은 당연히 에코프로 BM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LNF가 대기하고 있죠. LNF도 이제 에코프로 BM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4천억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쇼커버한 자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첨보도 4% 상승에 오늘 케어젠이 슈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고점권역을 돌파하고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조전자재료도 전 고점권역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전고점 부근에 올려놓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이제 넣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기업을 탑픽으로 우리가 좀 계속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급들이 조금 더 차익 실현을 뒤로 미루는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오른다고 뭐 신고가를 냈다고 막 전고점 돌파했다고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추세를 좀 형성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뭐 TSI라든지 M+, 또 A 프로 이런 거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패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는 좀 쉬었던 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뭐 수소 쪽도 좀 강했던 흐름들, 상하 프로테크 이런 것들도 밑에서 좀 올라오는 패턴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첨보, 엔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종목들, 또 폐배터리 기업들인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의 흐름을 보면요. 역시나 이제 뭐 2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강한 어떤 흐름이 전개됐죠. LG화학, 또 이제 수소 쪽에 두산퓨어셀이 200억대 순매수, 하나솔루션에서 오늘은 친환경 쪽의 수급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CS윈드도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이 슈팅이 나올 때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합산 순매수 쪽으로 볼게요.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가 이제 오늘 합산 순매수는 1, 2위인데요. 기관은 팔았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순매수했고. 그래서 이런 패턴 때문에 오늘 조금 2차전지 기업들이 동시 순매수 쪽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는 다른 기업들 중심으로 있는 것 같고, 친환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 방산 쪽이죠. 코스닥 쪽에서 역시나 LNF가 쌍끌이 순매수로 400억대 순매수로 가장 강했고요. 디어유, 첨보 뭐 이런 기업들, 또 세트랙아이 같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지금 밑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조만간 제가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나 우주항공 관련해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고요. 네오 위즈 게임즈 중에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하죠. 이 기업도 수급 들으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친환경 2차전지 중심으로 수급 좋았고 또 시세 흐름이 좋았던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 여기까지 보고 오늘 역시나 2차전지 이슈 체크해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최선호되는 종목은 지금 당장 막 자금을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막 베팅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이 최선호일 수밖에 네. 없어요. 결국은 역배열에서 바닥권 올라오는 것도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좋은 종목이라서 올라올 것이고 네. SK 테크놀로지 뭐 엔캠. 근데 어쨌든 매물은 역배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꽉꽉 있기 때문에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단기 수급의 입장에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것들이나 오늘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 수급도 계속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갔겠지만 오늘 신고가를 낼 때 단기 수급이 싹 세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럼 단기 수급은 뭘 보겠어요? 차트적인 것들, 매물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위치에 올려놓은 종목들을 가장 세게 수급으로 붙여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내가 이제 막 현금을 어떻게 막 팍팍 긁어 모았어. 어디서? 그러면 이 정별 신고가 위치에 있는 것들부터 잡아채야죠. 내가 막 어디서 막 끌고 왔어. 요즘 뭐 대출 약간씩 풀고 해주잖아요. 네. 5천만 원 끌고 왔어. 그러면 나노신소재 한 1,000만 원 여기 부근 넣고 예를 들면 그리고 에코프로 신고가 낼 때 1,000만 원 넣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이 신고가 또 위치 신고가 위치에 올려놨잖아요. 네. 1,000만 원 또 탁 박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투자입니다. 참고용으로 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가니까 사야죠. 이런 데서 바로 사야죠. 에코프로 치잖아요. 신고가. 그러면 따라가죠 당연히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가면 LNF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LNF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죠. 그럼 5천만 원 갖고 1,000만 원씩 딱 이런 종목을 한 종목을 몰면 안 되고 지금 업종을 사는 거니까. 네. 예, 업종을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들로 단기 자금 내 단기 자금도 밀어 넣어야 되고 내가 뭐 로봇 들고 있던 거, 뭐 AI 들고 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인데 갑자기 오늘 뭐 며칠 상간에 막 튀어 막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단기적으로 이게 붙이는 거죠. 이런 쪽으로. 네, 이런 쪽으로. 근데 다시 또 바이오 갈 거야. 네, 이거 올라와서 신고가 내가지고 이제 각도 세우고 약간 이제 흐물흐물해. 예를 들면 에코프로처럼. 네, 에코프로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슈팅 이게 뭐 무한대로 가겠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거래 터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약간의 힘이 약해질 때 거래량이 이제 감소할 거거든요. 감소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윗꼬리도 발생하고 음봉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털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신고가를 낼 만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뭐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 나노 신소재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고점 부근에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J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의 흐름에 지금 부합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전략을 펼 수도 있어요. 주식 선물 쪽에서 일부 좀 들어갈 수도 있죠. 대형주는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적은 자금이지만 사실 그걸로 조금 더 들어가도 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성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낼 거를 찾는 거를 가장 포커스에 두는 게 가장 핵심이고 거기서 먹고 더 낮은 단계 또 사고 하면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뭘 사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장비 섹터로 네. 가는 거죠. PNT 같은 거라든지 네. 이제 DNT는 이미 가고 있으니까 네. 예, 이미 가고 있으니까 들고 있는 걸 그냥 들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에코핸드링 같은 거를 조금씩 네. 더 담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예, 그런 전략을 펴면 순식간에 이 2차전지 쪽에 대한 내 포지션에서 자산을 확 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거대한 유동성이 또 2차 전지에서 다른 쪽으로 또 옮겨 붙을 건데 그 다음은 바이오를 좀 보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쪽은 좀 박아놓은 뭐 세트랙 저 같은 경우는 세트랙 할 정도 박아놓은 거 요걸 그냥 홀딩하는 식으로 쭉 네. 가면서 내 시간과 자금과 에너지를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하고 예. 조정도 짧아요. 봐봐요. 2차 전지 어제 조정받고 바로 날라버리잖아요. 맞아요. 다음날. 그러네. 근데 우주항공은 한 일주일 정도 조정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흥분돼 있고 가장 달아올라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내면서 아예 그냥 공매도 청산 물량까지 묻히면서 슈팅 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2차 전지 쪽으로 지금은 집중하고 예, 어디 돈 끌고 온 거는 그냥 이쪽으로 밀어넣는 게 최고로 예, 효율적이다. 그렇게 좀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베스트한 어떤 투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도 지금 이것도 신고가 위치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이 탑 머티리얼 이것도 바닥에서 그냥 세게 확 올라와 버리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전지 대동단결은 결국은 신고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종목들을 주요 타겟팅을 해야 된다.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윤성 FNC 같은 게 신고가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주 움직이면 슈팅을 날려서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당장 날릴 수 있는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로 좀 보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요 관심권으로 한번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